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즈마 학원 대표 원장 조승곤입니다.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직접 이제 설명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하고 지난주에 영재학교 과학고 재학생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 문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재학생들 신입생들 위주로 해서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설명회를 시청하였는데 학부모님들이죠.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 설명회 내용이 참 좋았다 이렇게 했었고요. 지난 설명회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제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른 이제 매체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예비 중1, 2, 3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입시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선택 전략 또 이제 학습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설명회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고교 내신 평가 시스템부터 해서 학습 전략까지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고교 내신 평가 시스템, 고교 학점제 진행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 다음 정부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틀입니다. 이 틀 속에서 언론에 나오는 또 교육부가 발표하는 이제 부분적인 입시 제도를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될 것이다. 자, 현재가 2020년도죠. 자, 1단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해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내년까지는 선택형 교육과정 적용이 지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문과, 이과라는 표현 대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일부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가 아니라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문과생이 되는지 이과생이 되는지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1단계고, 자, 2단계.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2단계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 일부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일부 개정고시에서 2022년 이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때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학점제로의 이제 전환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 졸업 학점, 졸업하기 위해서는 몇 학점 이상 꼭 들어야 돼. 마치 대학생처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 선택권. 이미 현재 고등학생들이 고2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선택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학점제 본격 시행.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동생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다시 전면 개정되고 이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다 바뀌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수능도 다 개편이 된다. 자, 요거는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이제 현초 4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고 현재 여러분들은 2단계에 놓여져 있다. 학점제가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부분 도입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학점제 본격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교 및 입시 제도 개선 이것도 2028년이라서 여러분들 해당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3월에 현재는 일반고 그 다음에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에는 외고, 국제고, 과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영재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2025년 3월 이후에는 이제 일반고, 과학고, 영재학교 이런 이제 그룹으로 이제 바뀐다. 일반고 범주가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문고가 다 일반고가 된다.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민사고죠. 민사고는 현재 전국에서 지원 가능하는데, 그래서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만 이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민사고를 쓸 때는 일반고 전환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민사고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민사고의 입시 결과와 부합한 대입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의 모집 특례가 폐지돼서 역시 이제 공주사대 보고라든지 익산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 선발로 이제 바뀌게 된다. 자, 3번 이게 핵심이죠.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 방식 등 개선. 이것도 좀 발표했는데요. 자, 이건 예시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영재학교 지필평가가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될 수 있고 입학 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 평가가 실시될 수 있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시기가 동일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자,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영재학교 희망하기도 하니까 자,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은 언제부터인가? 이게 제가 지난번 오프라인 설명에서는 이게 빠르면 현 중일부터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과학고에 이제 입시 요강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경기과학고 입시 요강은 현재 예비 중3의 대상인 거죠. 그럼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언제부터가 이제 되게 쟁점이고요. 언제부터냐에 따라서 학습 전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추천서 폐지 현재는 이제 올해 경기과학고에도 분명히 자소서 추천서가 있고요. 이것도 조만간 폐지될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이고 만약에 지필평가가 폐지된다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필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 즉 면접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또 과학고가 학생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보고 있죠. 면접을 두 번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원자 전원 면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교과형 면접을 또 하고 있고 또 면접을 하게 되면 한 학생당 시간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항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대비 학습 전력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자, 이거는 지필평가 폐지가 확정되면 저희가 또 많이 연구해서 또 발표될 거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현재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대입 심층 면접이라든지 논술 평가에서 이 고등학교 고교 교육과정 이상의 내용이 나오느냐. 자, 반대로 이제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은 이 중학교 교육과정 이상으로 냈느냐 이런 사교육 영향평가 학원을 다녀야지만 되는 것이냐 정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냐 이런 것들을 영향력 평가를 한다. 자, 이거의 핵심은 이거죠. 범위와 현재 영재학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등학교 문제들도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교육 영향평가가 실시된다면 영재학교 선발고사의 범위와 난이도와 유형도 이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역시 그에 맞춰서 새로운 학습 전략을 이제 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과학고 영재학교 현재 영재학교는 5월 달에 지원을 해서 4월 말 5월에 지원해서 5월에 시험을 봐서 또 캠프 대상자를 통해서 빠른 학교는 7월 말에서 8월 초 이렇게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고는 8월에 원서 지원을 해서 9월 달에 면접을 한 차례 보고 1단계 통과 대상자들로 해서 11월 말에 또 소집 면접을 보고 12월 달에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지원 시기를 동일화하겠다는 것도 이제 예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복수 지원. 현재 영재학교는 복수 지원을 하고 있죠. 여러 학교 영재학교를 지원한 다음에 1단계 통과가 여러 개가 됐다. 그러면은 1단계 통과를 되고 2단계 지필고사는 현재 동일한 날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수 지원에서 실제로 여러 개 학교에 통과된다면 또 여러 개 지원했지만 한 개 학교에만 내가 1단계가 통과됐다면 그 통과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또 영재학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 등시 가능했죠. 이런 이제 복수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영재학교는 중1, 중2, 중3 또는 졸업생까지 중학교 졸업생,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과학고는 중3만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이제 변수로 떠오르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요. 그에 따라서 경쟁률도 변화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예고되는 것들만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 결과. 중학교 설명회 때 왜 교육부의 13개 대학 학종 실태 조사 결과가 중요하느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고교 선택할 때 대학이 어떻게 고등학생을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번에 학종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이전까지는 학종 결과는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가 조사를 해서 교육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 자, 교육부는 이렇게 이제 4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일반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그 외고죠.
외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이렇게 이제 4개 그룹이었는데 자 A 대학교, B 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A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일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신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이제 과학고 위쪽으로 갈수록 내신이 나쁜 이제 학생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A 대학에 지원자를 평균 내봤더니 이 일반고가 내신이 제일 좋더라. 과학고가 제일 나쁘더라. 지원자죠, 지원자. 이 중에서 서류평가를 해서 1단계를 이제 합격시키는 거죠. 합격시킨 걸 봤더니 일반고는 이 정도 수준, 1점대 초반 수준에서 합격이 나오는데 과학고는 더 나쁜 수준에서도 합격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일반고나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는 지원자 대비 성적이 좋은 애들, 즉 아래로 내려갔죠. 이런 학생들이 1단계가 통과됐는데 과학고는 학교별 그룹에서도 내신이 가장 안 좋았지만 1단계 통과자들 내신이요. 과학고끼리 비교해서도 성적이 좀 더 안 좋은 애가 1단계를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 시사하고 있고 이건 교육부가 발표한 자리이기 때문에 팩트에 가깝습니다. 팩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대학은 내신만 갖고 뽑지는 않는다. 만약에 내신만 갖고 뽑는다면 이 파란색의 일반고만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고만 놓고 보더라도 내신만 갖고 뽑았다면 이게 내려가야 돼요. B대학 같은 경우 분명히 과학고 지원자가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대학도 보더라도 1단계 합격자와 최초 합격자 보면은 내신이 살짝 증가해요. 나빴던 내신들도 합격이 더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거, 고등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무조건 내신이 좋은 고등학교를 지원할 것이냐, 그거와 대입의 결과는 비례하지 않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요거죠. 같은 과학고끼리인데도 왜 내신 나쁜 애가 1단계 통과되고 내신 나쁜 애가 최초 합격이 되느냐. 자, 이게 이제 대학 입시를 보는 눈이죠. 이거를 제가 해법을 드린다면은 전공 적합성, 어느 학과를 썼느냐, 그 학과를 쓴 애들끼리의 중에서 내신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냐, 아니면 내신 플러스 알파가 결정적인 요소냐. 자, 이걸 보면 분명히 내신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작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전공 적합성이고, 전공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은 내신뿐만 아니라 내신 플러스 알파로 학생들을 뽑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이냐 봤을 때 내신을 결정적인 요소로 보면 안 된다. 내신이 중요한 요소는 맞다. 그렇지만 내신 위에 또 다른 전공 적합성을 잘 쌓을 수 있는 고등학교 선택,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대입제도 변화 보겠습니다. 이 대입제도 변화는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 학부모들 또는 이제 친척들을 통해서 누가 어땠어 이런 대입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입제도 변화를 안내해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들은 모두 2020년 대입 졸업생들입니다. 이 졸업생들 자료를 기초할 것이고, 이 학생들은 이런 제도하에서 대학을 갔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 중2부터 초5까지는 이게 17이 아니라 2027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24부터 2027에 해당되는 대입은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고, 과도기적으로 2022 대입은 현 고1입니다. 2023 대입은 현 중3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어떤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언급하면은 소논문 기재가 여러분들 선배 때 금지가 되고, 올해 대입부터 2022 대입부터입니다. 올해 대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때도 계속 금지다. 교내 수상이 학기당 한 건 대입 반영됩니다. 현 예비고 3은 여러 건, 예비고 2는 한 건. 그 다음에 여러분 때는 교내 수상 대입이 안 된다. 자율동아리 연간 1개, 현 예비고 3은 무제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예비고 2는 예비고 2부터는 자율동아리가 한 개. 여러분 때는 자율동아리가 비반영이다. 방과활동 수강 내용이 미기재된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 그래서 이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저는 특목고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세 추천서가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올해 대입이 아니라 내년 대입, 2022 대입, 대학 학번이 202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맞춰서 어쩌면은 특목고의 교사 추천서
추천서도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영재학교 설명회 화요일 날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에 이제 과학고 설명회, 그래서 세종가고, 한성가고, 경기국가고, 그다음에 8개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면 영재학교 어떻게 되는 거냐, 과학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 폐지가 뭐냐면 이 학생이 서울과고인지 휘문고인지 부산고등학교인지 제주고등학교인지 세종과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가 되면 영재학교 과학고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궁금해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부 공공사정간의 평가 참여, 대학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1단계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종 합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학 내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을 이제 참가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입부터 이제 연고대 특기자 전형이 폐지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정시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때는 16개 대학 40% 이상, 사배자 전형이 10%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규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이게 여러분 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뭐가 핵심이냐, 정규교육과정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교사분들하고도 이 부분 갖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직 교사분들이 아직까지 뭐 바로 올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뭐 아직은 이제 관망하고 있지만, 현직 교사들이 말하는 정규 교육 과정이란 학생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상황, 그 내신이죠. 그 다음에 그 내신 아래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교육부에서 더 자세한 안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한번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고교 블라인드, 이거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자, 고교 블라인드가 되면 서울과고든 뭐 제주고등학교든 다 똑같은 것이냐?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영재학교가 전국에 총 8개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학점제입니다. 학점제. 그래서 딱 대학이 딱 보면은 이 학생부는 영재학교야, 이거를 명시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왜냐하면 등급이 없거든요. 그냥 A 플러스 A0, B0 뭐 이런 식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뭐 영재학교구나. 다만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과학고인지 아니면 대전과학고인지 아니면 광주과학고인지 아니면 세과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름은 다르더라도, 명칭은 다르더라도, 소속 영재학교는 다르더라도 약간의 이제 혼동은 가져올 수 있죠. 물론 대학들이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외부 공공사정관이 참여한다면 그냥 영재학교라는 것만 가지고 대학은 이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미칠 것이냐, 이런 거죠. 좀 더 입시 결과가 좋았던 영재학교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조금 덜 좋았던 영재학교들은 혹시 이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저마다 스스로의 놓인 상황에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이 과학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과학고가 전국에 20개가 있는데요. 과학고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수물화생지를 거의 다 배웁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걸 다요. 그래서 일반고 교육과정하고 등급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지만 배우는 수학 과목이 1학년 때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과학고에서 이제 서울대를 조기 졸업생이 많이 가는데, 조기 졸업생은 성적이 3학기밖에 없거든요. 3학기밖에 없는데 원서를 쓴다? 이거는 과학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학생들은 과학고구나. 마찬가지로 이게 세종과고인지 한성과고인지 경기국과고인지 부산과고인지 뭐 충남과고인지 이러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는 제가 과학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아무튼 고교 블라인드가 된다 하더라도 영재학교인지 과학고인지 외고는 뭐 일본어 문화, 뭐 일본어 회화, 뭐 독일어 문화, 이런 거들을 배우는 학교는 또 외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교육과정만 보더라도 이게 외고구나. 다만 대원외고인지 명덕외고인지 부산외고인지 이거는 모를 수 있지만, 아무튼 교육과정 가지고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일반고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고교 블라인드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대라든지 주요 메이저 의대의 학생부 종합변형에서 이 강남권 고교도 역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강남권 고교에서 2등급도 뭐 서울대 의대 1점대 후반도 서울대 의대 합격이 나오는데 지방으로 가면 1.1, 1.2가 서울대 의대는커녕 이공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일반고도 고교 블라인드가 됐을 때 강남 쪽 학교인지 이게 휘문고인지 영동고인지 경기고인지 아니면은 뭐 제주고인지 무슨 땡땡땡 섬고등학교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 자체가 어떤 고등학교가 더 유리해질 것이야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름 우리 학교가 좀 더 좋았어, 우리 학교 인지도가 좀 더 좋았어. 그런 학교들은 조금 손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영재학교 과학고 서울대 수시 입시 결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번에 일부 학교가 영재학교 과학고가 서울대 입시 결과가 조금 안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가 이제 서울대 갈 때도 좀 불리해진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 표를 보시면 이건 잘못된 카더라 통신이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서울과고는 작년보다 더 서울대를 많이 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거예요. 수시입니다. 정시 빼고예요. 서울과고가 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많이 갈 때는 서울과고가 정시로도 서울대를 뭐 9명, 10명 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수시고요. 3개년도 보면은 52, 47, 53으로 별 차이가 없다. 작년 대비는 소폭 증가했다. 경기가고 50, 48, 53 역시 3개년도 별 차이가 없다. 역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대전과고가 49, 42, 35 대전과고가 약간 3년 연속 좀 하락세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대전과고가 하락세로 보여졌지만 7명, 7명씩 줄어들었지만 대전과고가 총원 대비 이때 2018년도라든지 2017년도라든지 총원 대비 서울대 합격률은 서울과고 경기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았다가 좀 덜 좋아진 것 뿐이지 대전과고가 그렇다고 서울대를 못 간다 이건 아니죠. 절대적인 전교생에 비하면 여전히 잘 가고 있다. 대구과고가 30, 41, 33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작년 대비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제가 2018년이 아니라 2017년부터 쭉 더 가져오면 대구과고는 매년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다음에 40 전후, 20대에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30, 40, 30, 40을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과고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퐁에 해당하는 해인지 당에 해당하는 해인지 이걸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대구과고 요거 하나 갖고 떨어진 거로 볼 수는 없다. 광주과고는 24, 25, 30 그래서 올해 역대 최대 서울대 합격이 나왔습니다. 10명대부터 출발해가지고 20명을 돌파해서 이번에 30명까지 돌파했거든요. 이번에 광주과고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연고대에서도 좋은 입시 결과를 냈습니다. 세과형이 이제 졸업생 3번을 맞이했는데 34, 27, 21로 약간의 하향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개교한 역사가 3년밖에 안 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한과형은 22, 23, 20 한과형은 한국과학영재학교 출범 이후부터 매년 뭐 영재학교가 전국에 하나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20명 전후로 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과형도 그냥 동일한 결과를 나왔다. 인과형이 작년에 처음 졸업생을 배출해가지고 30명 나왔고 올해 24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대구과거처럼 퐁당퐁당을 보여줄지 아니면 20명대로 갈지 이건 아직은 모르는 경우다. 데이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세종과고 이제 영재학교가 안 될 경우 이제 과학고도 이제 생각하잖아요. 영재학교 써서 안 될 경우 떨어질 경우 이제 과학고도 가는데 세종과고 보면은 전체 숫자가 29, 19, 20으로 해서 2008년대 29명에서 19, 2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세종과고 2학년은 13명, 10명, 15명 오히려 작년 대비 2학년도 더 많이 갔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숫자조차도 어느 과를 썼느냐에 따라서 더 붙고 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2학년 결과 변동이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세종과고 3학년이 저는 약간 하락세다. 16명, 9명, 5명.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종과고 3학년이 좀 하락세이지 세종과고 2학년은 변함이 없다. 뭐 강세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 한성과고도 보면은 16, 15, 11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성과고 2학년만 놓고 보면은 10, 18로 역시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한성과고 3학년은 6, 5, 3으로 그 숫자가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감소세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또 이제 영재학교는 서울대를 이공계 지원 시 타대학 의대 지원을 못해요. 반대로 이제 의대 지원 시 모든 6개 원서를 다 의대만 써야 된다. 과학고는 서울대 이공계 지원하면서 타대학 의대도 쓸 수가 있다.
또 과학부는 조기 졸업, 조기 진학 제도가 있어서 2학년 때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대상자는 2학년 때 수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영재학교냐 과학부냐 그 제도의 어떤 룰을 활용할 수도 있고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대 입시 변화 여러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의대에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자, 요번에 이제 감지되는 정보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서울과구가 최근 연도에 비교했을 때 올해 의대 합격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구가 작년 12월 2일 날 의대 지원자, 서울과구 의대 지원자 현 중3, 즉 요번에 막 신입하는 학생들부터 의대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비 환수 등을 조치하겠다를 이제 발표하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기과구, 대전과구, 대구과구, 세과형, 인과형, 광주과구 등 이 한과형을 제외하고 이 영재학교들이 의대 지원을 조금 더 했어요. 그리고 합격자가 전년 대비 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서울과구가 주도적으로 의대를 많이 갔었는데 올해의 특징은 서울과구의 의대 합격자는 좀 감소했고 다른 영재학교의 의대 지원자가 소폭 증가했고 합격자도 소폭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영재학교의 의대 지원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울대 의대 합격이 좀 감소했죠.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공포감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과구, 한성과구의 의대 합격자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치동 기반이기 때문에 서울과구뿐만 아니라 세종과구, 한성과구의 의대 합격자도 감소하다 보니 영재과구의 의대 합격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핵심은 이런 거였죠. 뭐냐면 이 영재학교 과학부, 영재학교 선발할 때마다 의대 지원 아이들을 오지 말아라 해도 불구하고 서울과구가 매년 의대를 많이 갔던 것은 연고대 특기자 전형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 고려대의 그러니까 두 개 학교가 37명 정도 의대를 뽑았는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냥 다 영재과구 애들이었죠. 그랬었는데 이게 내년에 폐지된다. 그래서 대체 전형이 연세대는 활동 우수자, 고려대는 계열 적합성이라는 대체 전형이 생겼지만 특기자 전형에서는 영재과고 애들만 주로 쓴 것이고 또 주로 뽑아줬고 이 그냥 학종 전형이 되면은 이제 일반고랑 같이 경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재고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입시 결과를 봐야지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영재학교 과학부에서 의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최우수 내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학생부를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에서 수능을 안 보겠다 그러면 수능 보지 않는 학종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우수 내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영재학교 재학생 설명회 때는 영재학교별로 어느 정도 내신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영재학교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학교 재학생 되시면 그때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플랜 B는 무엇이냐? 내가 최우수 내신 확보가 안 됐다. 그럼 내가 의대를 못 가느냐? 그게 아니라 수능 논술 지원하면 된다.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다 논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학종 지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도 이제 고려대 등 이제 수능 학종 지원으로 이제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이제 이 전형으로 의대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일반고처럼 그냥 수능 논술 지원하면서 내가 정시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사고 일반고를 가서 내가 의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최우수 내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영재학교에서 과학부에서 최우수 내신 확보보다는 일반고에서 최우수 내신 확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등 기타 과목들도 다 해야 되거든요. 학종 전형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보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강화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학종 지원. 영재학교 학생들은 영재과구는 수능 안 보는 학종을 주로 지원하지만 여기서는 수능을 보든 안 보든 학종 지원을 이제 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능 보든 안 보든 논술 지원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정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더 많다. 전형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랜 B는 역시 자사고 일반고에서 내신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신을 최소로 보는 논술 지원. 여기 영재학교의 플랜 C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정시 지원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고교 진학 전략 수립. 이게 이제 요거랑 다음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드리면 자, 의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재학교는 학종 논술 정시, 과학고도 학종 논술 정시인데 자사고나 일반고는 학생부 교과정을 쓸 수 있고 학종, 수능을 보든 안 보든 논술도
하고 그다음에 정시.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는 순간 무조건 수능 공부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수능 공부를 좀 덜 하기 때문에 또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능 공부를 안 하는 전형을 찾아가고 수능을 볼 경우는 학교 교육 과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수능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더 강한지 수학, 과학은 강한데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진다. 국어라든지 그러면 영재학교 과학고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나는 수학과학에 샤프함은 없지만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그러면 자사고 일반고가 오히려 의대 갈 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정규교육 과정에 비교과 활동 대입반은 폐지가 된다. 여러분들 얘기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규교육 과정이 강한 학교 어디 있냐? 즉 내신에서는 이런 거죠. 전공 적합성. 내가 의예과에 가기 위해서 수학과에 가기 위해서 물리학과 가기 위해서 전기기계학과에 가기 위해서 컴퓨터학과 가기 위해서 정규교육 과정을 얼마나 더 잘 제공해 주느냐. 이거를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종이 강한 학교. 그죠? 학종 선발은 내신 플러스 모집 따위 전공 적합성이에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신만 갖고 대학이 뽑지가 않는다. 그럼 내신 플러스 모집 단위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럼 모집 단위 전공 적합성을 잘 만들 수 있는 학교. 좀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내가 모집 단위 전공 적합성이 맞게 더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그에 맞는 또 활동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된다. 고교 블라인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개 영재학교 20개 과학고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재학교 지필고사 폐지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폐지된다면은 면접이 좀 강화될 것이고 만약에 폐지된다면 영재학교 경쟁률은 좀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필고사가 두려워서 지필고사가 무서워서 내가 영재학교는 안 써야지 이렇게도 하는데 지필고사가 없어진다면은 면접 문제 몇몇 나오지도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그래 한번 써보자 이런 학생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영재학교 과학고 지원식이 동일하 뭐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고등학교 선택에서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이지 않고요. 외고 자사고 만약에 이제 뭐 저희 학원 좀 설명이 듣고 있는다면 보통 이제 외고보다는 자사고 민사고냐 하나고냐 외대고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폐지될 학교를 알면서도 써야 되느냐? 그럼 폐지되는 것은 2025년도 신입생이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진학하고 봐라 준비하고 봐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지 이전까지는 유사한 선배들과의 입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시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정시 확대와 영재고 가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이것도 역시 명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정시 확대는 어떻게 보면은 수능 준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수능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재고 가고가 수능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수능 만점자가 한성과거에서 나왔거든요. 과학고가 교육 과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외고 자사고 뭐 기존에 뭐 수능 잘 보고 있죠. 일반고도 강남 쪽 학교 수능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정시 확대 뭐 이 부분에서는 정시 확대가 고교 선택이 불하기보다는 내가 정시 확대가 됐을 때 어느 고교를 가더라도 내가 수능 잘 볼 수 있어. 그렇다면은 이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 나는 고등학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정시 확대가 고교 선택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영재학교 대비 학습 로드맵 이거는 이 화면은 한경우 원장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 자 이거는 저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2 여름까지 최소 고등수학 상하 꼼꼼히 해내야 된다. 그리고 최소 물리원투 화원투 학습해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수학 원투를 해야 된다, KMO를 해야 된다, 물을화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2 여름까지 최소 물리원투 화원투 되어 있고 수학 상어가 되어 있다면 영재학교 또는 뭐 준비 입학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 입학 학습 준비 그리고 영재학교가 합격되는 건 중3 여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2 가을부터 중3 1학기까지 영재고 수학과학 종합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서는 영재고 입학 시험을 하는 것이지 이때까지가 고교의 진학 준비고요. 이때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예비고의 준비예요. 그래서 영재학교에서는 특히 뭐 대전가고 같은 경우는 고1 때 미적분까지 다 나가버려요. 기초 미적분학 1, 2, 1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4학기 또는 5학기 동안 나가는 거를 영재학교에서는 1년에 나가버리거든요. 보통의 영재학교는 3학기 동안 나가요.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2 여름 때 수학생활을 다시 안 봐도 돼. 수학생활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수원2 나가도 돼. 수원2 나가다가 수학생활을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 이게 돼야지만 중3 때 이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2 여름까지 수학생활을 이상으로 더 해도 되고요. KM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그건 옵셔널이다. 그 다음에 물어바울을 해서 입상을 받아도 되고요. 역시 옵셔널이에요. 그렇지만 중2 여름 때 최소 물리원2, 화원2 수학생활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이제 영재고 대비반에 들어가게 충실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피고사 폐지 부분은 나중에 아까 언급을 했고, 만약에 과학고를 준비한다면 중3 여름까지, 이게 중2가 아니라 중3 여름까지 최소 수학상화가 되어 있고 최소 물리원2, 화원2가 되어 있어도 과학고 준비를 넘어서 과학고 입학 교육과정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 전략이라든지 또 이제 시간표 작성, 그 다음에 고교 선택 이런 거에 조금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